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14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2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1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경자월 갑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절기가 바로 동지가 되죠. 동지. 자, 자월이라고 하는 때, 자월이라고 하는 시절은 절기가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바로 동지가 되겠고요. 동지는 오늘 2021년 10일 22일 새벽 00시 59분이죠. 그래서 아마 또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동지가 다 지나서 이 강의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동지가 지나서 이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동지 전에 듣는다, 이 사람들은 타임머신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동지가 지났습니다. 동지라고 하는 것은 월이 바뀌는 기준은 아니고요. 저게 해월에서 자월로 바뀌는 것은 대설이 되어야지만 절기가 바뀌는 거고, 동지라고 하는 것은 월이 바뀌는 그런 기준은 아니지만은 이 동지가 뭐예요?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점이라고 했죠. 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음기가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양기가 가장 약한 때가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짓날이 바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그런 시점이 되죠. 이 동지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하지라고 하는 절기가 되겠죠. 하지는 동지와 반대로 이 하지라고 하는 것은 양기가 가장 강하고 낮이 가장 길면서 밤이 가장 짧은 시점이 바로 이 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지라고 하는 시점 어떤 의미는 있냐면, 그리고 음기가 가장 왕한 시점에서 음극 즉 양생한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이때 양이 이때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이 바뀌는 기준을 이 동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동지에 바로 뭐가 된다? 일양이 희생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연이 바뀌는 기준을 동지로 한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동지세수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입춘이 되어야지만 연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입춘세수설이라고 하고요. 입춘.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연이 바뀌는 기준은 입춘으로 이렇게 알고 입춘세수설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동지세수설과 입춘세수설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입춘을 기점으로 해서 연이 바뀐다. 동지라고 하는 것은 음이 가장 강하고 양이 가장 짧다. 그 다음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 그래서 이 동지달 빨간 팥죽을 끓여 먹어서 액땜을 하는 그런 풍속도 이때 있게 되고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양이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 그럼 반대로 하지가 되면은 이 양이 가장 극성하니까 이때는 일음이 희생하죠. 요 하지 때는 뭐래서 양극 즉 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지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 명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간목이 되겠고요. 간목이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자, 제일 먼저 일간 제일 중요하죠. 일간 다음에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오늘은 일간은 갑이라고 하는 글자. 자, 오행으로 갑이라고 하는 글자는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갑목이 되는 것이고, 이 갑이라고 하는 나무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나무는 양에 해당되는 나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을 양과 음으로 나눠놨다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양목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뭐예요? 음목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음목은 바로 을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양목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 큰 개념, 작은 개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음의 개념은 작은 개념의 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양목은 큰 나무,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을목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나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개념, 음과 양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다?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그런 개념이 바로 음량의 개념이죠. 자, 1m짜리하고 2m짜리는 2m짜리가 크니까 당연히 2m짜리 나무가 양목이 되는 것이고 1m짜리는 음목이 될 겁니다. 근데 2m짜리하고 3m짜리하고 비교해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2m짜리는 음이 되는 것이고 3m짜리는 양이 되죠. 단단하기로 놓고 봐도 휘어지는 것은 음이 되겠죠. 잘 휘어지고 부드러운 거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단단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곧고 휘어지는 성질을 봤을 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양목은 잘 휘어지지 않는 단단한 그러한 나무라고 봤을 때 을목은 잘 휘어지는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잘 휘어지지 않으면서 큰 나무는 뭐예요? 대립목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큰 나무 같은 것들이죠. 소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뭐 플라타너스라든가 여러 가지 편백나무 같은 경우는 곧게 자라면서 잘 휘어지지 않는 그러한 버팀목으로도 쓸 수가 있는 그러한 나무를 양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을목은 잘 휘어지면서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을 대립목이라고 하면은 을목은 양류목이라고 해서 잘 휘어지는 나무죠. 버드나무처럼 나무가지가 휘영청 바람이 불면 여자 머릿결처럼 이렇게 찰랑찰랑 움직이는 그런 나무를 양류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화초라고도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고요. 풀이라든가 아니면 좀 안 좋은 국세 같으면 잡초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냥 좋게 우리 을목은 양류목 내지는 화초 내지는 꽃을 피우는 화목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주 국세에 따라서 을목이 좋은 화초도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좋은 난초 같은 걸로도 볼 수 있지만, 국세가 안 좋으면 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데, 일단 을목은 양류목이면서 꽃을 피우는 화초 내지는 화목, 이렇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땔감으로 쓸 때는 이 불화자를 쓰는 것이고요. 꽃을 피우는 그런 나무로 볼 때는 이 한자를 쓰죠. 꽃 화자를 써가지고 화목, 꽃을 피우는 나무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라고 하는 것은 간목은 단단하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이걸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을목의 용도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기 때문에 제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얘는 뭐예요? 그야말로 그냥 꽃을 피우는 용도로 쓴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을목 같은 경우는 목화통명을 이루게 되면 아주 좋은 꽃을 피우는 화목화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반면에 간목 같은 경우도 봄이라든가 여름에 태어난 간목 같은 경우에는 꽃을 피우고 잎사귀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꽃을 피우는 용도, 그래서 봄, 여름의 간목은 꽃을 피우는 그런 생목, 성장하는 나무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또 가을이라든가 겨울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이때는 생목, 살아서 성장하는 나무가 아니라 이때는 성목, 다 자란 나무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뭘로 본다? 다 자란 나무. 그래서 베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쓴다. 그래서 생목과 성목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 을목의 용도는 살아서 꽃을 피우는 이런 용도가 주 목적이라고 하면은, 간목은 생목의 용도라기보다는 성목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더 원래 간목의 본연의 용도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란 나무가 되면 도끼라든가 톱 같은 걸로 베어서 제목으로 써야 되죠. 그 도끼라든가 톱의 역할을 하는 것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냥 경금을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저 경금이라고 하는 도끼라든가 톱은 나를 아주 날카롭게 나를 벼른다 그러죠. 나를 벼러서 날카로워야지만 간목을 말끔하게 재단할 수 있다. 그래서 정화를 같이 쓴다. 병화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병화를 쓰는 경우에는 언제? 해자 축 월의 동절 이 동절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거는 병화는 이때는 조후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지, 병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진 않는다. 그래서 제가 경금 일간을 설명할 때도 경금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정화를 가지고 경금을 단련해야 용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경금이 병화를 쓰는 경우에는 해자축월에 추울 때는 조후하는 용도로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간목이 경금을 쓸 때는 마찬가지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 되고,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서 겨울이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조후라고 하는 것은 경금 때문에 쓰는 것라기보다는 간목 일간 때문에 병화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주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금이 있는데
다른 일간이 주인공이고 인간이 임금이기 때문에 사주를 해석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한다?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추론하는 것이지 타 일간, 타 어떤 글자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목이 용도가 있기 위해서 특히 자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정화, 병화 이렇게 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저기 자월에 설명할 거를 지금 다 설명을 해버렸는데 또 어차피 자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 일간이 태어난 을령 자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월 대설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동지라고 하는 그런 절기로 구분되고, 대설이 되어야지만 해월에서 자월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동지라고 하는 개념은 월이 바뀌는 개념은 아니지만은 음이 가장 강하고 양이 가장 약한 단계라고 해서 동지세수설을, 그래서 요때 일양이 시생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서 동지세수설을 치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리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지보다는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월을 연이 바뀌는 걸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이라고 하는 계절은, 해자축은 모두 어떤 계절? 겨울, 동절이죠. 해자축 월은 모두 동절이 되겠다.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 되는 것이고요. 자월은 중동,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떤 계절? 늦겨울에 해당이 되죠.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자축월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매우 춥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 춥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춥다? 우리나라 지금 12월 이제 조금 있으면 오늘이 22일이고요. 그 다음에 25일 크리스마스. 이 12월에 옛날에는 엄청 추웠거든요. 이 12월, 1월 뭐 이런 때 엄청 추웠는데, 우리나라 기후도 이제 조금은 뭐라 그럴까,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다 보니까 겨울에 솔직히 그렇게 춥다라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초등학교를 다닌 것이 아니라 나이가 있어서 이제 국민학교를 나왔는데요. 서울 있는데 그 논 같은 데 별을 베고 나면 논에다가 이제 없던 업자들이 논을 살짝 빌려 가지고 물을 가져와서 거기 물이 얼면은 거기다 이제 스케이트 개장 같은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요즘 이제 다른 데서 할 때는 아이스 링크 같은 데서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날씨 자체가 서울만 하더라도 영하 10도 내려가는 것은 일도 아니었거든요. 다반서였고 매우 추울 때 영하 15도, 막 20도 가까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매우 추웠다는 얘기던데, 지금은 많이 떨어져 봤자, 엄청 떨어지면 영하 한 10도, 그렇지 않으면 영하 뭐 2, 3도 요 정도 기후, 그냥 그 정도면은 밖에 나가서 운동 조금 하면은 영하 2도 정도는 땀납니다. 요즘 또 옷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볍고 좋은 패딩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빨간 내복 2벌씩 입고도 매우 추웠죠. 왜냐면 옷 자체가 이렇게 해서 좋은 옷들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그러한 좀 엄청 추운 시절을 보냈죠. 엄동설한. 그래도 그런 시절 그렇게 보지 말고요. 제가 뭐라 했으면 남극 대륙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남극 대륙 영하 막 10도가 아니라 20도, 30도, 4, 50도, 60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혹한의 그러한 상황을 연상하셔야지 해자축월을 사주를 추명할 때 잘 이해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해?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남극대륙에 떨렁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사는 뭐 황제 펭귄이 그냥 옷이라도 털이라도 좀, 가죽이라도 좀 좋은 천연 가죽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혹한에서 버티지만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온기가 없으면 다 죽습니다. 거기 세종기지 있는데 거기도 뭐 기름 때우고 못 때우고 해가지고 안에 난방이 되니까 거기서 뭐 연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은, 그 남극대륙이 있는데 따뜻함이 온기가 없다? 그럼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될 것. 해자축월은 화가 있어야 된다. 조후의 목적으로 쓸 때는 정화보다는 뭐가 필요하다? 병화라야지만 조후에 공력이 있게 되는데, 또 간목이라고 하는 것, 해자 축월, 그 다음에 신유술월, 추동절, 즉 가을과 겨울의 간목은 뭘 해야 된다? 동양의 제목으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병화가 있고, 이 병화는 기본입니다. 뭐가 더 먼저 필요하다 이런 것보다는 얘는 기본적으로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숟가락 젓가락은 기본적으로 밥 먹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숟가락 젓가락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챙긴다는 것은 좀 그렇죠. 오늘은 그냥 된장찌개를 먹을까, 뭐 김치찌개를 먹을까, 요 정도 생각하는 것이지, 숟가락 젓가락이 없다라면 뭐예요? 밖에 나가서 사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해자 주간에 어떤 일간이든 간에 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 안 해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간목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저 제목으로 용도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또 있어 주어야지만 병화로서는 조우라는 것이고 경금 정화로서는 간목을 제목 재련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월하고 해월하고 해월하고 자월하고의 차이는 해월은 목이 장성차가 되는 것이고요. 자월은 그냥 수가 왕한 계절이죠. 해월은 간목이 해월에 통근할 수가 있고요. 자월은 간목이 자에 통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물이 왕한 것이지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냥 해보다는 자가 목이 목욕지가 되니까 더 기적으로는 더 왕해지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통근해서 실질적으로 간목이 왕해지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적으로 목의 기운이 왕한 것은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목이 지지로 해수라든가 인목이라든가 묘목이라든가 아니면 해수 등에 이렇게 뿌리를 둬야 되는데 해수를 얻는 것보다는 인목이라든가 묘목을 얻는 게 좋겠고요. 묘목보다는 그래도 인목을 얻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후의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인에는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은 묘 안에는 승목 즉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목이기 때문에 간목이 별도로 또 지지의 인묘 등의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병화를 얻는다라고 하면 이 병화도 인을 보게 되면 인은 간목의 뿌리도 되지만 병화의 뿌리도 되는 일신이익의 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목 하나를 병화하고 간목의 뿌리를 동시에 둘 수 있다라고 하면 매우 이상적인 그런 사주의 배합이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간목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건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격국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 사주가 어떠한 틀에 의해서 어떠한 틀로 구성되어 있느냐, 어떠한 틀로 짜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틀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가는 어떤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는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체제 이런 것들이 국가의 체제라고 본다라고 하면 사주의 체제를 격국이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라고 하는 것과 월령, 월지라고 하는 이 글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 양목이라고 해당이 됐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요. 월지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수가 되는데 자수 좀 물이죠. 물인데 저것은 원래 자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고 해서 음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간은 양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은 음이 되죠. 양대 음이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해주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간목 입장에서 수는 뭐예요? 나를 생해주는 거죠. 생아자가 되죠. 아생자는 내가 생하는 거고 생아자는 나를 생하는 것이 됩니다. 나를 생하는 것 인성이라고 할 것이고 이것을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정인과 그 다음에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할 때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 양해론 관계가 되면은 정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음대음, 양대 양해 관계,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편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자를 보면 정인이 되는 것이고 내일 을목이 자를 보게 되면 그건 편인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격국은 정인격이 되죠. 정인격. 수가 왕하고 일간 간목도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모왕자상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자월의 간목이 다시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거나 미간이죠. 임수가 투출을 하거나 개수가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뭐가 된다? 이때는 일간이 아니라 수가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모왕 자쇠가 되죠. 특히 자월이 임수 투출하게 되면 수가 범람하죠. 임수가 해월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는 임수가 범람을 하기 때문에 물이 범람하게 되면은 간목은 물에 의해서 뿌리가 뽑혀서 둥둥둥둥 떠내려가게 되죠. 겨울이든 봄이든 여름이든 물이 많아서 홍수가 나게 되면 돼지도 떠내려가고요. 개도 떠내려가고 집안 가재 밥그릇도 떠내려가고 옆집 오강도 떠내려가고 하여튼 나무도 뿌리채 뽑혀서 떠내려가죠. 그걸 갖다 물이 범람하면 나무가
물에 뜬다, 수범, 목부 내지는 물이 수다 많으면 나무가 물에 뜬다 이렇게 수다, 목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나무가 떴다 부평초가 된다. 부평초라고 하는 것은 개구리밥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논에 가면은 옛날에 개구리 왕눈이하고 아로미의 아주 애틋한 사랑을 그린 그런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가 있었죠. 그 개구리밥에 그걸 보면은 개구리밥이죠. 물론 이제 거기 이제 왕눈이가 앉아서 피리 부른 것은 개구리밥이 아니었고요. 그는 이제 연잎이었을 겁니다. 연잎 위에서 이제 그랬죠. 이제 거기에 보면 개구리밥이라고 해서 이제 뜨는 것들이 조금씩 그게 바로 부평초라고 합니다. 이 평자가 개구리밥 평자 이렇게 그래서 개구리밥 이 물에 떠 있는 그런 풀과 같다 해서 부평초 같은 내 인생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초 이렇게 수다 묵보가 되는 사람들은 안정이 되지 않고요. 계속 부평초처럼 이렇게 부평초 같은 내 인생 뭐예요? 안정이 한다고 떠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 안정이 되지 않고 장돌뱅이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거나 뭐 진짜로 원형어선을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닐 수도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외항선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선박 관련된 일 아니면 항공 관련된 일 이런 일들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은 임수도 투출돼서는 안 되고요. 자원에는 모두 투출되면 안 된다. 개수도 투출되면 안 된다. 임수가 투출되게 되면 간목이 물이 범람해서 부목이 되는 것이고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기온이 한 영하 4, 50도까지 떨어져 가지고 간목이 얼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화가 있어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경금 정화를 얻으면 좋을 것인데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살포시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축토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축.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자축합 토가 되어야 되는데 원령 자체가 자수일 때는 이거는 자축합 수로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지진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목이 지지에 뿌리를 둬야 되는데 인목하고 묘목이 가장 좋은 것이고 해수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토이긴 하지만 진중을목이 있기 때문에 이 진에도 간목이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만은 겨울이기 때문에 축토도 동토 얼어져 있고요. 진토도 동토 얼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글자만 배웠죠. 진술축 및 토만 배웠기 때문에 축토는 동토고 진토는 동토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는 글자 하나씩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령으로 놓고 봤을 때는 2, 3, 3월 정도의 토이기 때문에 얼지 않았다라고 보지만은 사주국세 안에서는 원령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4월 엄동설안이기 때문에 이 축토도 진토 또한 다 얼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경금을 얻은 것은 뭐냐면 저 간목을 벽값 인정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저 경금이 있어서는 당연히 좋을 것이지만은 저 화가 있어야지만 경금으로서 용도가 있는 것이고 화가 없으면은 뭡니까? 한기를 생겨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코 좋은 국세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가장 필요하다? 화가 있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월 동지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제일 먼저 이제 갑자시 이렇게 보게 되면 갑자시 제가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지는 형중해합이고 천간은 생극재화를 본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있는 자수는 축하고 합을 해서 수로 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있는 자수는 진하고 합하죠. 자진합수 원래는 신자진 수국이 되는데 한 글자가 빠져서 이거는 준삼합이 된다. 자진합수가 되겠죠. 화가 한 점도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고요. 간목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죠. 어차피 이 간목도 수가 왕한 것이지 목이 왕한 것은 아니다. 진에 간신히 뿌린둔다 하더라도 화가 없다라고 하면 전체가 뭐예요? 다 얼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요. 의례시 같은 경우에는 자 해수에는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있고요. 자에는 뿌리를 둘 수 없습니다. 진에 뿌리를 둘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간목 자체가 물론 이제 인묘라고 하는 글자들을 봐서 통근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이지만 이 정도 되게 되면은 간목이 약하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경금으로서 작발할 수 있지만은 뭐가요? 병화가 없어서 조가 되지 않고요. 정화가 없어서 경금을 단련할 수 없다. 땡땡땡땡 이 국세도 어떻다 얼어 있다라고 하는 아주 조금은 뭐예요? 조금
매우 한습해서 좋지 못한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것이 되겠죠. 제가 중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중화는 왕쇠를 중화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을 중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갑자시, 을축시도 마찬가지고 을해시도 마찬가지고 왕쇠, 을해시 같은 경우는 갑목이 왕쇠 약하진 않다 하더라도 역시나 화가 없어서 한열의 중화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근데 병인시가 되면 갑목이 뿌리를 튼튼하게 얻을 수가 있고요.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죠. 병화가 인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을 얻으면 일간도 뿌리를 두고 병화도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했으면 좋겠지만은 정화가 없는 것이 좀 단점이고요. 병화가 있으면은 금을 갖다가 억제시켰죠. 저 병화는 경금을 갖다가 단련하지는 못하지만은 금이 수를 생하는 것을 조금은 통제할 수가 있겠고 자월에 저 냉혹한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인시 나쁘지 않고요. 정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운에서 내지는 월운에서 정화가 들어오면 이때는 정화의 용도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묘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이때는 반대로 정화를 얻었지만은 병화를 얻지 못한 것이고요. 국세상 그러면 병화가 좋으냐 정화가 좋으냐 이를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정화가 있으면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갑목을 뭘한다? 작벌에서 동량의 제목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은 역시나 조가 되지 않으면은 명예는 조금 얻을 수 있지만은 부를 얻지를 못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병인시가 되면 부는 좀 크게 얻을 수 있지만 명예를 얻을 수 없는데 나중에 정화대운이 왔을 때는 그때는 돈을 모아서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납속주명이라고 해요. 그런 걸 명이라고 해서 이때는 돈을 주고 명예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조선조 때는 돈이 많으면 양반 어떤 신분을 사는 경우도 있었고요. 요즘 같으면 돈이 많으면은 도의원이라든가 시의원 같은 거 하다가 예를 들면 국회의원, 전국구 국회의원 아니면 요즘 전국구 아니라 비례대표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저 국회의원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내가 전문적인 어떤 정치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어떤 분야에서 일을 잘해서 돈을 좀 벌다가 내가 좀 정치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명예를 좀 얻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명의라고 보면은 이제 납속주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진시는 그렇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기토가 있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기토는 저 간목을 기반시켜보죠. 일간을 기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거는 좋지 못한 그러한 것이지만 지지로 사화를 얻어서 조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작게 조후할 수 있는 것. 병인시하고 기사시하고 어떤 거 좋다? 당연히 병인시가 더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정묘시하고 좀 그냥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은 이거는 경금이 다시 또 총괄내로 투출을 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오화를 봐가지고 오화로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화가 지지에 있는 것은 좀 많이 공력이 떨어지겠고요. 아무래도 조우도 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좌우충이 되지 않습니다. 좌축 합하기 때문에 좌우충은 되지 않죠. 화가 좀 부족한 그런 사주국세. 임신시가 되면은 지지로 뭐가 된다? 지지로 이거는 신자진 수국을 완전하게 구전하게 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겠고요. 또 자월에 제가 임수 투철하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다 목부 간목이 물에 둥둥둥둥 떠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목환으로 와서 화가 살아나야 되겠고요. 개요시 같은 경우에는 수다 목부는 되지 않겠지만은 뭐는 문제가 된다? 자월에 한기가 너무 많아진다. 자축합의 진유합금에 금이 다시 많아지겠고요. 다시 금은 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아까 말했던 이 정도 국세면 화가 한 점 더 없죠. 난국 대륙에서 지금 영하 50도까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한습한 사주국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국세는 어떻게 가야 된다? 운은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